안녕하세요. 정선생 영어교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문법에 관하여 블로그에 길게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읽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문법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수업 인원은 4명입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는 3 명인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수업 인원은 4명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 링크가 중학교 1 단계 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이며 전체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대는 일요일 저녁 시간대입니다. 문법 수업은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각자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일요일 저녁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시간대입니다. 보통 6시 에서 9시 사이 정도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현재 수업 시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 수업 시작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수업 일정은 총 14회입니다. 즉 일주일에 1 개의 수업을 하면 14주, 2 개의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면 7주 안에 진행이 됩니다. 2 개의 수업은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50분 수업 2 번이 일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학 때와 같은 시기에는 주 2회로 진행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 수준이 높은 어린이들 경우에는 1 단계는 주 2회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2-3 단계에서는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숙제로 지친 학부모님께서는 14주로 진행하고 나서 차라리 7주로 빠르게 해치우고 싶어 하는 의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의 양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숙제의 양이 적으면 병행하기 좋겠지만 사실 숙제의 양이 적당히 있어야 내지는 충분히 있어야 어린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마찬가지로 문법 특강이나 내지는 문법 수업을 효율적이지 않게 진행한 경우에는 듣기만 하고 체득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수업을 진도를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아 저렇게 푸는구나.' 하고 눈으로만 보고 실제로 자기가 풀어본 양이 적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받고 넘어가서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경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는 건데 틀렸어." 아는 건데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진행합니다. 지금 1 단원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페이지의 본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는 일부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봅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할 수도 없고 온라인상으로도 진행할 수가 없는 숙제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꼭 중요해서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은 제가 카톡으로 숙제를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캡처된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프린트를 하셔서 숙제를 하거나 또는 그냥 문제만 보고 손으로 공지에 숙제를 써서 보냅니다. 몇몇 담원에서는 개념을 확인하는 숙제를 내기도 합니다. 백지 테스트라고 하죠. 그런 숙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요. 실전 문제가 지금 보니까 34 개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의 종류는 34 개가 있네요. 단원마다 이 문제의 개수는 틀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구현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너무 쉬워서 '아 이것까지 굳이 풀지 않아도 된다.' 하는 문제들은 삭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한 단원당 실전 문제는 30 문제 정도 그리고 플러스 맨 밑에 있는
책이 뒤편에 붙어 있는 워크북이거든요. 여기서도 30문제 정도 이렇게 한 단원당 문제를 진행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교재에 푸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설정된 문제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요. 어린이는 에 참여해서 숙제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의 장점은 오답과 오오답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출제가 되어서 어린이가 오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답과 오오답까지 문제를 진행하고요. 3회까지 정답을 맞추지 못한 문제는 관련 개념을 제가 카톡으로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문제를 쓰고 손으로 풀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맞는 문장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틀린 문장으로 제공된 문제들을 어떻게 맞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치는 부분까지 숙제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차 점수가 너무 낮으면 초기화하여 다시 학습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할게요."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집에서 학부모님이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부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가 좋겠죠. 이렇게 오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이 학습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재에서 제공하는 내용 외에 추가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종 불규칙 단어들입니다.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 대명사의 소유격, 목적격 등을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줄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오답의 경우는 시험지 내용을 제공하여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함께 숙제가 나갑니다. 어린이들이 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음 시간에도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단순한 명사의 불규칙이라든가 동사의 과거형은 제 숙제를 냈을 때 1 차에서 100 점을 맞아야 되는 것이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학부모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숙제 제출 방식입니다. 블로그 페이지를 보면 개별 페이지로 링크가 전달되는데요. 수강생들이 숙제를 완료하고 난 후에 제가 피드백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숙제 마감일까지 온라인상의 문제 풀기, 오답풀이, 오답풀이까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학습 테스트의 점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전체 초기화를 하여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몇몇 문제만 틀린 경우에는 개별 카톡장에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전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힌트와 가끔은 관련된 문법적 설명이 나온 교재 페이지를 다시 제공합니다. 학생이 이런 페이지를 제공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문제를 다시 풀어서 보냅니다. 제가 틀린 문제를 일일이 사진 형식으로 캡처하여 학부모님이 게시창에 보냅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풀어서 되돌려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서 돌려보내는 방법은 카톡에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림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아래 버튼에 보면 그림에 동그라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답에 동그라미 쳐서 보내면 됩니다. 틀린 문장을 찾아 고쳐 써 보내거나 해석 쓰기.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린 문장을 찾았으면 그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풀이 방식이 어떤 문법에 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해석을 해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 제시된 한국어와 정확하게 해당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일 때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공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책에 해당 문제에 대한 번호와 제시된 원문, 그리고 고쳐 쓰여진 문장 또는 원문과 해석을 써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이론을 써서 다시 보내기. 수업 시간에 이미 틀릴 것을 알아서 얘들아,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다.
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번 가르쳐 주고 절대 까먹지 않고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절대 오해하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에 적용시키는 지구상의 어떤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귀찮은 작업을 통해 지식을 뇌로 억지로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재의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면 이 부분을 해당 문제풀이와 함께 보내달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문법적 규칙을 손으로 잘 쓰고 문제에 적용을 해서, 즉 오답풀이에 공책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필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됩니다. 중등이 되면 공책 정리를 할 줄 모르는 어린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포스트잇이나 노트가 아닌 종이 조각에 작성하거나 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작성하거나 사진이 흔들리거나 빛이 반사된 대로 제출되는 경우는 별도의 피드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오답을 확인하고 힌트를 주는 과정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은 학부모님과 제가 있는 채점 피드백을 드리는 개별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이 함께 계시는 카톡창에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별창에 어린이들이 질문을 할 때는 인사를 하고 질문을 하는 예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도요. 수업하는 공간입니다. 수업하는 공간이라고 부르기엔 이상하지만 줌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실시간 온라인이며 상호작용이 많은 수업이라 어린이들은 비디오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집중력 낮은 어린이들을 위해 뒤에 앉아 계시거나 아이가 거실에서 수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어린이가 수업 시간에 마이크를 켜고 수업을 해야 해서 정숙한 주변 환경이 필요합니다. 수업 후에는 항상 수업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경우는 수업 비디오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숙제는 주중에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숙제 진행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에 함께 제출하면 피드백합니다. 교재입니다. 교재 링크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 수업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테스트가 있을까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수업 신청은 테스트가 없이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초반의 어린이들은 SR 레벨 5단계, SR 레벨 5학년 이상에서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하라면 지금 당장은 리딩 레벨을 올리는 데 신경 써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현재 레벨이 수업 참여에 가능하다면 문법을 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문법에 필요한 어휘 테스트는 원하신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보았을 때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다면 아직 문법 수업을 들을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문법보다는 리딩에 더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법을 나중에 진행하더라도 어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을 배우면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높지 않다면 제가 제공하는 어휘 학습을 수업 전에 꼼꼼히 예습해 온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휘 문제를 비교적 잘 풀고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면 정답률이 좋다면 수업 내용을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리딩이 되는 것과 문법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어휘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문법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리딩 레벨이 얼만데 중학교 문법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1학년 건너뛰고 2학년이나 3학년 어려운 거부터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SR12, SR은 12단계가 제일 높습니다. 어린이도 문법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 어린이도 중학교 1학년 문법을 배우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문법은 2학년, 3학년 문법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그 기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문법 용어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어를 읽는 레벨이 어떠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라도 문법 문제집을 풀어본 것이 아니라면, 특히 1레벨은 1단계는 뒤에 투부정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하게 푼 게 아니라면
1단계부터 수업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은 관련 링크가 제공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숙제 제출 일정입니다. 숙제 제출은 주 1회와 주 2회가 다릅니다. 주 1회는 목요일에 숙제 제출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하고 다음 수업 시간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주 2회의 경우는요, 화요일과 목요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아까 온라인 수업이 30개의 문제씩 두 군데에서 있었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1, 2과라면 1, 2과의 메인 교재 문제 화요일까지 풀고 1, 2과의 워크북 문제 목요일까지 풀어서 숙제를 이원화하여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숙제를 너무 몰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숙제를 단계적으로 이해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워크북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2회 수업, 즉 2개의 수업씩 진행할 때의 장점이겠지요. 화요일에 일정이 많아서 숙제를 화요일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목요일까지 전체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아, 숙제 안 했네요 라고 숙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하면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이 대답을 하고 소리내서 개념을 읽고 읽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실시간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고요. 보통 인관과의 차이점입니다. 실제 인관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는 링크로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교재 진도표에 대해서도 링크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전체 설명이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회당 5만 원입니다. 즉 14회 수업이면 70만 원이고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수업을 시작하실 때 전체 코스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십니다. 아무래도 저도 아줌마다 보니까 카드 실적 때문에 카드 2개로 나눠서 결제하고 싶어요. 3개로 나눠서 결제하고 싶어요. 요렇게 요청을 미리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원하시는 대로 잘라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업 신청을 하시면서 개별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구알 바라지도 않아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유튜브 편집 역시 난관, 거북목은 기본 설정. 그래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계속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